일단 로그 EX 그래프가 있습니다. 알겠죠? 로그 EX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두 점 AB가 있다. 일단 그래프부터 보시면서 가시죠. 1,0 지날 거고요. 2,1 지날 거고요. 4,2 지나면서 요렇게 생긴 뭐가 있다고? 로그 EX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AB 위에 중점 X가 있고요. AB 길이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 Y축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지수 함수의 그래프든 로그 함수의 그래프든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하나 하고, 두 번째로 뭘 병행하느냐, 직선을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선 아니고 직선입니다. 알겠죠? 직선하고 연립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보만 연립해서 각각을 식으로 옮기면, 얘도 식으로 옮기고 얘도 식으로 옮기면 연립해서 계산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지수 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 있지. 예를 들면 뭐 특히 여기서는 지수 함수가 아니라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이 로그 EX는 어떤 성질이 있겠어요? X가 2배가 될 때마다 Y는 1씩 커진다. 이런 성질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계산이 단계가 줄어들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건데, 일단 첫 번째 AB의 중점이 X에 있대요. AB의 중점이 X에 있다는 얘기니까 반대쪽으로 서로 하나씩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운데 X가 있다는 얘기고, 얘들아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한다. A까지 간 칸, B까지 간 칸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충 그림 그리기가 어렵더라고.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어땠다고? 같아가지고 요 점이 A고 요 점이 B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A랑 B였었고, 자, 그 와중에 1대2가 된 거니까 여기가 Y축 위에 있었고 여기는 뭐가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중에서 X좌표를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몇 배야? 딱 정확하게 2배 값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2배 값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몇이 되냐면 2A가 됩니다. A에서 2A니까 몇 배 된 거예요? 몇 배 된 거야? A에서 2A니까 몇 배 된 거야? 2배 된 거지. 2배 되는 동안 얼마큼 올라갔겠어? 1만큼 분명히 올라갔을 거라고. 1만큼 올라갔는데 걔네들의 중점이 가운데 있단 말이야. X축에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반, 여기도 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길이는 얼마? 2분의 1이 되고 요 길이도 얼마? 맞아, 2분의 1이 되는 그런 상태가 보이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A라는 녀석을 기껏 집어넣었더니 이 로그 EX에서 2분의 1 값이 나왔으니까 요 2A가 무슨 값이라는 얘기예요? 루트 2라는 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루트 2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을 지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요 점 두 개 좌표 나왔으니까 길이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16번 가장 깔끔하게 풀어나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냥 그래프 찍찍 그려가지고 계산식 그닥 없이 문제 풀어나간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7번도 잠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도 예쁘게 풀어나가야 되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4점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0과 1 사이 K에 대해서 sin X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sin X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마인드 중에 삼각 방정식은 뭘 푸는 거예요? 삼각 방정식이든 삼각 부등식이든 항상 뭐로 푸는 거야? 그래프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sin x는 k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k를 놓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y = k 이렇게 쓰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들 미적분 미리 공부했으면 다 덧셈 정리로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 시험의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였어? 수학원 삼각함수까지였으니까 덧셈 정리를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깨끗하게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베타-알파에 반을 때렸더니 7분의 5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베타-알파고 베타-알파의 반이 요만큼이잖아. 이만큼을 어디다 집어넣었더니 사인에다 집어넣었더니 7분의 5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자, 그걸 그림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자, 7이고 여기가 5가 됐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2분의 베타-알파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49고 여기가 25니까 제곱하면 2 루트 6 나오면 딱 맞아떨어지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녀석입니다. 왜 잘못 그렸다고 했냐면 얘가 2 루트 6보다 약간 길어야 되는데 2 루트 6이 약간 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 그렸다고 얘기를 한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봅시다. 여기다 뭘 봐야 된다고? K 값을 구하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값을 사인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사인에다 집어넣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알겠죠? 요 값을 사인에다 집어넣고 싶었던 건데 얘하고의 차이는 뭐야? 그냥 합이 얼마다? 합이 2분의 파이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가 알파는 뭐냐면 여기가 알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둘이 합쳐서 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알파다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K는 사인 알파니까 뭐예요? 7분의 2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갑니까? 네, 이렇게 푸시면 별 계산 없이 역시 풀어나갈 수가 있었겠죠. 이게 가장 깔끔한 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사인 Q의 X좌표가 최대가 될 때, 최소될 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삼각함수 미분해서 푸는 거 아닙니다. 삼각함수 그 자체로 문제를 풀어주셨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수학 원다운 문제풀이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세타 0으로 가는 문제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삼각함수 도형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세타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 가기 뭐라고? 여기가 세타예요. 알겠죠? 세타고 여기서 이렇게 슉 가주는데, 여기서 뭔 표시를 해줘야 바람직하다고?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반원이니까 직각이라는 표시를 해주셨어야 되고, 이 전체 길이가 2였었으니까 이 길이가 뭐야? 2 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2 사인 세타가 되더라. 오케이? 자, 그런데 PQ가 3인 녀석이다 정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 길이는 뭐하고 똑같아요? 1 빼기 3 빼기 2 사인 세타만큼 가주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기 점이 뭐가 생긴다고? Q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Q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Q의 X좌표 여기를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Q의 X좌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길이가 1인 것도 주어져 있지만 이 길이도 마저 활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면 얘네들이 합쳐서 세타니까 얘네들이 합쳐도 똑같이 얘네 둘은 똑같고,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세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길이는 뭐야? 3 사인 세타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Q의 X좌표라는 얘기는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면 2 사인의 제곱 더하기 3 사인에다가 다시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얘가 최대가 될 때니까 뭐야? 그래프가 사인이 어떻게 될 때? 꼭지점이 될 때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여러분이 유일하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였었는데 세타가 0부터 어디까지만이었어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이었었으니까 여기서 범위 바꿔줘서 0부터 1까지가 된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최대값이 되면 사인 세타를 구해주시면 된다. 알겠죠? 자, 요게 19번 문항이었었습니다. 자, 20번 문항으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항입니다.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로그 AX랑 로그 A 플러스 2X가 1보다 크니까 로그는 우상향으로 커진 녀석이 맞습니다. 그런 녀석이 Y 꼴 2랑 만난 녀석을 A, B라고 하자. 자, 비슷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다시요.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라고? 이런 문제의 특징. 제가 분명히 수학 1 지수로감수 설명할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비슷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비슷한 지수로그 그래프가 나와요. 민만 조금 다르지. A였던 녀석이 A 플러스 2가 돼서 두 개를 같이 그리는 거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뭘 할 거야? 얘네들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한다든지 크기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대소 비교랑 크기 비교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자, 알겠죠? 그게 무조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기준점을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1,0을 같이 지나면서도 한 놈은 A,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한 놈은 A 플러스 2,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AX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로그 A 플러스 2X다. 다시 말하면 A, 1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얘가 더 완만하게 생긴다라는 것들은 그래프를 그려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Y 꼴 2라는 선을 라인을 그어주고 났더니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바로 뭐야? 여기가 A 제곱이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예요? 똑같이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값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축에서 A를 지나고, 여기는 A를 지나고 쭉 평행이동 시켰을 때 얘랑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고 했었고, 다시 여기서 쭉 올라갔을 때 이 녀석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고 했었으니까 하나씩 따져봅시다. A의 좌표는 A제곱이다.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AC가 1이면, 요 길이가 마침 1이면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A 제곱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A 제곱하고 뭐가 똑같아야 돼? A 플러스 2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A는 2가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 니은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자, 라스트 세 번째인데 ACB랑 ABD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ACB랑 이 삼각형의 넓이랑 두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얘는 교육청 시험 문제고 평가원 문제는 아니지만 평가원의 속성들을 잘 따랐습니다. 삼각형이 두 개 이상 등장하면 그걸 뭘 구한다고? 항상 밑변이나 높이를 하나 공유해서 계산의 양을 줄여주려고 노력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밑변의 넓이는 어때요? 서로 공유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건 뭐야?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만 구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ABD가 S2입니다. ABD가 S2니까 요 길이를 먼저 구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은 뭐냐면, 여기 값은 2였으니까 로그 A에서 뭘 뺀 거예요?
a 플러스 2의 제곱 로그 a에서 a 플러스 2의 제곱을 집어넣고 거기서 2를 뺀 녀석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요 길이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요 밑에 길이도 마저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2에서 뭐야? 로그 a 플러스 2에다가 뭐? a의 제곱을 빼준 녀석이 들어가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녀석의 값을 계산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이들은 다 지워버리자. 이들은 다 지워버리도록 합시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지? 로그 a 입장에서 보면 a분의 a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로그 a 플러스 2 입장에서 보면 뭐하고 똑같지? a분의 a 플러스 2가 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녀석은 서로 같은 값이니까 결국 무슨 비율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뒤집어져서 로그 a분의 로그 a 플러스 2의 비율을 따라가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리하시면 로그 a의 a 플러스 2를 따라가게 된다. 그게 바로 D급 명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실히 계산하는 순간 20번 역시 잘 풀렸습니다. 아시겠죠? 나름 킬러라고 불렸던 21번입니다. 솔직히 킬러 치고는 21번이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21번 정도를 맞추고 29, 30번을 좀 힘들어 했었다라고 하면 평균적인 1등급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21번 정도는 쉽게 맞출 수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자, 사인 제곱이 사인 4x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2분의 n파이까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sin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건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4x가 무슨 꼴이라고? 2분의 파이 플러스 k파이 꼴이다. k는 정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k마다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항상 sin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왜? 1이 될 때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2분의 3파이, 다시 2분의 5파이 이렇게 된다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수많은 삼각부등식 중에서도 이 녀석은 뭐라고 약간 너무 케이스가 많은 당연한 뭔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 애들의 개수가 몇 개래? fn이었으면 좋겠대요. 2분의 파이 기준으로 갔더니 fn이 33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0보다 큰 쪽에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2분의 파이도 있겠고 2분의 3파이도 있겠고 2분의 5파이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고요? 여기까지 12분의 n파이까지 갔더니 몇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33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33개가 있으려면 32칸만큼 뒤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32칸만큼 뒤로 가면 64에다가 65파이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 녀석이 2분의 몇 파이가 돼야 되겠어요? 66파이가 아니라 67파이가 만들어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야 33개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니까 이때 n의 범위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런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21번 뭐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됩니다. 왜 계산 틀린 게 있니? 33개가 됐으니까 32가 됐으면 좋겠어서 60 여기 4x죠. 4x니까 8분의가 돼야 되는 게 맞네요. 8분의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럼 이 숫자가 다 바뀌어야 되겠네. 네,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바꾸시면 되는 걸로. 아니면 4x의 범위를 해버려서 여기 3분의로 바꿀까요? 그게 더 편하겠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되면 되겠죠. 4x의 범위를 따져주도록 합시다. 4x가 이 녀석이란 얘기는 4x가 0부터 3분의 n파이까지란 얘기니까 여기를 3분의 n파이로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값이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2분의입니다. 이게 내가 왜 실수하냐면 너무 따끈따끈해서 그래. 훑어보고 바로 들어와서 그래요. 알겠죠? 완벽하게 딱 끝내고 온 게 아닙니다. 27번 문제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도 깔끔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우니까 깔끔하게 푸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솔직히 수원하고 확통을 깔끔하게 잘 풀어줘야 그 다음에 나중에 미적분 풀 때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게 올해 고3의 특징이지. 미적분이 어렵겠어? 수원 합통이 어렵겠어? 야, 수원 합통 합친 것보다 미적분이 어렵다. 동의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분의 1의 x-1승이 있고요. 이런 그래프를 들으면 뭐부터 생각이 나야 되냐면, 얘는 1,1을 지나겠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그래프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되겠습니다. 기준이 여기가 1이니까. 다시 두 번째, y는 4의 x-1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도 어디를 지나요?
1,1을 지날 것이다 라는 게 눈에 보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겠어요? 완만한 녀석 하나 하고 가파르게 올라간 녀석이 하나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점의 좌표가 얼마겠어요? 1,1이 나오게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망했죠. 어떻게 저 둘이 1이 되겠습니까? 알겠죠? 그래프를 아주 떡으로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케이스에서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K가 2보다 크다고 합니다. K가 2보다 큰 쪽에서 1보다 넉넉하게 K를 딱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잘라줬더니 무슨 일이 생긴데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래? 1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필요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 정도 보조선이 필요하죠. 요 1을 괜히 구해놓은 게 아니에요. 요렇게 쭉 올라갑니다. 여기가 알고 있는 값이니까 정확하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길이가 1이 되고요. 이 길이가 A가 되고요. 이 전체 길이가 5A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값을 뭐라고 할 거냐면 5A-1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구하기로 했느냐 봐봐. 이 좌표값이 K였는데 일괄적으로 몇 배가 됐어? K가 됐지. 얘도 K배가 됐고 이걸 따라가더라도 몇 배가 됐어? 똑같이 K배가 됐지. 같은 비율로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지금 밑이 4인 지수함수고 얘는 밑이 2인데 뒤집어진 지수함수니까 둘이 몇 배 차이야? 제곱배지, 제곱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길이랑 비교하면 요거 때 요거 길이가 몇 대 몇이 돼야 되겠어? 요 길이 대 요 길이 몇 대 몇? 1대 2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능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걸 꼭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자, 지수함수가 있었습니다. 얘가 2x선 그래프가 있어. 얘를 4x선 그래프라고 하자. 여기 2x선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그럼 아무데나 잘라도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이 길이 같아진다고요. 한 칸 갈 때 4배 되는 거랑 두 칸 갈 때 4배 되는 게 똑같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고 비슷한 그래프로 똑같이 로그 함수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로그 2의 x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로그 8의 x 그래프 그렸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어떤 비율이 성립하니? 무조건 2대 1. 다시 말하면 3배의 칸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1대 2가 성립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a 더하기 1대 5a-1이 뭐여야만 한다고? 1대 아니지, 얘가 2대 1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a-2니까 9a 9a가 3이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3분의 1이 나오고요. 그걸 바탕으로 k를 구하시면 쉽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27번 문항의 가장 바람직한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자, 이런 문제를 일컬어서 아톰이라고 하는데 사실 약간 엄밀한 부분에서 시비걸거리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엄밀히 따지긴 조금 엄밀한 부분이 없잖아. 부족합니다. 아톰이라고 합니다. 아톰. 아톰이 뭐라고? 깨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 알겠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걸 아톰이라고 부른다. 물론 뭐 화학에서는 원자를 잘 쪼개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전문 분야가 아니고 그냥 아톰이 그런 용어로 쓰이죠. 그러고 보니까 오르비 그 책 파는데 사이트 이름도 아톰인데 이유가 있나? 모르겠어요. 뭐 아톰이 무슨 뜻을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렇다고 치고 루트들을 싹 다 모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랑 B랑의 교집합의 개수가 3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면 A를 끝도 없이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끝도 없이 써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때리면 1 나왔다가 루트 2 나왔다가 루트 3 나왔다가 2 나왔다가 루트 5 나왔다가 루트 6 나왔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겠죠. 이걸 보고 교집합이 3개가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하고 뿅 하고 딱 이해가면 걔는 개천재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씩 써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B가 됐어요. B가 됐어요. 자,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죠. 로그 루트 3 가지고는 여기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로그 루트 3에 2가 나와요. 로그 루트 3에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그 루트 3에 3이 얼마더라? 2예요. 아, 얘가 2입니다. 오, 드디어 뭐가 나왔어. 드디어. 빙고. 드디어 교집합이 한 개가 등장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로 갑니다. 로그 루트 3에다가 4를 넣어도 안 되고 로그 루트 3에다가 5를 넣어도 안 되고 로그 루트 3에다가 6을 넣어도 안 됩니다.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언제쯤 또 나오겠어요? 로그 루트 3에 3의 거듭적으로 생긴 9가 나오게 되겠지. 9가 나오게 되면 그게 뭐야? 그게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쭉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나오겠어요? 루트 16 이꼴 4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몇 번째 교집합이라고? 2번째 교집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보장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끼리끼리는 뭐가 돼야 된다? 절대 딱 매치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결론이 있어야 돼요. 루트 3에다가 루트 5승을 했더니 뭐 예를 들면 6이 됐다든지 이런 식인 거야. 맞아? 그럼 이 녀석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어?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루트 5가 돼버리겠죠. 알겠죠? 만약에 이런 꼴이 나오면 그럼 이 둘이 교집합되면서 끝난단 말입니다. 알겠죠? 중간에 이런 애들 빼고는 3의 거듭 제곱이 되는 애들 빼고는 절대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걸 어때야 된다고?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엄밀히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보장을 하기가 일단 아톰의 논리를 쓰자면 아톰의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죠. 이걸 양쪽을 제곱해요. 3의 루트 5승은 36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아톰의 논리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3의 거듭 제곱을 때려가지고 36을 소인수분해하면 뭐가 된다고? 분명히 3 말고도 뭐가 들어가? 2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유리수근은 될 수 없다. 라는 것까지가 아톰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야. 소인수분해를 때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2가 유리수계, 3이 유리수계, 5가 유리수계. 유리수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게 아톰의 원리예요. 소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했잖아. 예를 들면 36을 소인수분해하는데 2의 제곱에다 3의 제곱 말고 또 다른 소인수분해 케이스가 있어? 없어. 그런데 그냥 그거 의심하지 않고 쓰잖아. 그지? 어떤 놈이 그건 내가 해보니까 이런 거 있던데 5의 7분의 1승에다가 4의 3분의 2승에다가 11의 7분의 1을 쫙 하니까 빰 하고 36이 나오던데?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비용시에 뭔 헛소리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증명이 평가원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빈칸 채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건 범용적으로 받아들여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 문제가 약간 엄밀성이 부족하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리수 거듭 제곱에 대해서 무리수 거듭 제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교육과정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알겠죠? 무리수 거듭 제곱은 다루지 않는다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그냥 그래프상에서의 교점으로 처리해버리고 끝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 어떤 누구도 루트 3의 루트 5승이 6이 아니다 라고 힘주어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아닐 것 같지만 에이 어떻게 딱 6이겠어요 이런 느낌인 거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걸 시험에 내면 안 되지. 그치? 근데 사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알겠죠? 이런 엄밀성에 대해서 보편적인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여기 2가 나왔고 여기 4가 나왔으면 다시 로그 루트 3의 몇일 때 또 똑같은 녀석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3 말고 9 말고 또 뭐 27일 때 나오게 되겠죠. 27에 3의 3승이니까 이거 뭐가 나와요? 6이 나오게 될 거고 6이 나오면 다시 여기 뭐가 나올까요? 36이 똑같이 6이라고 나오면서 세 번째 공통과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K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최소 36부터입니다. 36부터 시작하는데 37이 들어간다고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 그 다음 녀석이 바로 뭡니까? 로그 루트 3에 얼마가 될 거라고? 81이 돼서 이 녀석이 8이 나올 것이며 루트 64가 바로 81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1까지 잘라줘야 되는 거야? 64까지 잘라줘야 되는 거야? 81까지 잘라주시면 괜찮은 거죠. 64 같은 경우 아직 똑같은 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녀석은 뭐야? 36부터 81까지는 아니다. 81은 빼고 81 되면 4개 됨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수를 구하시면 여기 개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게 28번 문항이었습니다. 29번입니다. 29번 맞았니? 얘들아 이게 한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항상 30번으로 초단골 출제가 되던 영역에 약간 순한 맛. 오케이? 옛날에 문이과 공통문제 30번 문제가 나오면 지수로감수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그걸 와중에 만족하는 점의 개수들을 잘 세가지고 푸는 그 악명 높았던 개수 세기 문제가 있어요. 아는데 틀리는 문제. 아는데 풀다 보니까 틀리는 문제. 한 개 빼먹어가지고. 알겠지?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다시 수능으로 돌아올까봐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얘가 순한 맛으로라도 자꾸 이렇게 쿡쿡 찔러대니 교육청 시험마다 자꾸 29번으로 그딴 걸 계속 내니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29번 가볼게요. 자연수 K가 39 이하여야 되고요. 함수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함수 어떻게 생겼다고? 별로 미친 그래프입니다. 개복잡하게 생겼어요. 로그 2에다가 2분의 1에다가 x-7 더하기 k는 2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의 특징이 한 가지 뭐냐? 이런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점이 뭐예요? 정확하게 기준점을 찍어서 그려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리면 안 돼요. 그래프를 그릴 때 기준점을 찍어서 정확하게 그린다는 것이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애초에 이 문제는 개수를 세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 개 잘못 세면 나가리.
한 개 더 세면 나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고, 그러므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기준점들을 잘 찍어주셔야 되는데, 얘도 로그 함수니까 로그에 들어간 녀석이 뭐일 때가 기준이 되겠어? 1일 때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8-k, 여기가 1이라면서 0으로 사라지면 8-k, 2를 지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성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2가 될 때가 중요하겠죠. 1이 될 때 말고 그 다음에 2가 될 때가 중요하겠죠. 1이 더 커진다면 다시 말하면 9-k, 여기 1이 커졌는데 2가 됐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이 돼버렸잖아. 그 마이너스 2랑 2니까 뭐가 돼요? 0이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찍어주신다면 1 커져서 1, 2, 그 다음에 4가 될 때 케이스가 있으니까 11-k가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그림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찍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찍어서 아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다고? 기준점을 정말 찍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축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9-k, 0이 있습니다. 내가 Y축은 못 그립니다.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9-k, 0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8-k, 2가 있습니다. 8-k 하나만 줄어들었는데 몇 칸이 올라갔어? 무려 2칸이 올라갔습니다. 8-k, 2라는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k, 0 다음에는 11-k, 2도 있었으니까 2칸만큼 갔더니 2칸만큼 내려가면서 여기 뭐예요? 11-k, -2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 찍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찍어주면 참 좋겠니? 뭘 찍어주면 참 좋겠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로그 E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로그 E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 그릴 때 알게 모르게 삭제된 게 뭐야? 점근선이 있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기준점이 되는 0에서 꺾이는 기준점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0에서 꺾이는 기준점입니다. 사실 얘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 되면서 0, 찍는 점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뭔 점근선을 그려주시면 되냐면 8-k 말고 여기 뭐? 네, 7-k라는 점근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x가 7-k라는 선이 있다면 얘는 이걸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넘지 못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좀 성질을 활용해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 2가 되는 동안 마이너스 2가 된 거고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는 동안 뭐가 된 거야? 곱하기 2가 되는 동안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이 전체적으로 막 평행이동돼 있고 하다 보니까 곱하기가 되는 그 자체 값이 애매하거든. 이게 뭐야? 이걸 집어넣으면 1이었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2였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뭐가 됐다가 지금 4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뭐냐면 여기가 뭐야? 여기 플러스 1칸이고 여기서 플러스 2칸이고 다음에 가려면 여기서 플러스 몇 칸 돼야 되겠어? 다음에 가려면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죠. 다시 8이 되려면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나중에 혹시나 그래프 하나 더 찍어준 다음에 여기서 4를 가면 여기가 15-k, 뭐라고? 마이너스 4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개수 세기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5년 동안 킬러 문제로 출제됐는데 이렇게 일일이 그려가지고 개수 정확하게 세기가 정말 인간에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 5년이 이미 현재적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무식하게 못 푸나? 이런 의심을 하지 마. 이 의심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5년 동안 다 증명해줬어. 아, 졸라 무식하게 푸는 수밖에 없구나. 왕도가 없구나. 알겠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따져보도록 할게요.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8인 원을 그릴 겁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8인 원을 그린다는데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뜻이야? AB도 음수였으면 좋겠고 FA, FB도 뭐였으면 좋겠다고? 음수였으면 좋겠대. 그럼 뭔 소리야? 맞불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치? 서로 부호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달랐으면 좋겠다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알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원점을 이동시키면서 갈 겁니다. 여기 X축은 있으니까 Y축만 잡으면 원점이 돼요. 예를 들면 K에다가 제일 작은 1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가 6이었다고 칩시다. 6이었다고 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쯤에 가서 원이 있겠지. 0,0이 있겠지. 그래서 반지름 8짜리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다. 일단은 X좌표가 둘 다 뭐야? 일단 X좌표가 둘 다 플러스지. 이러면 안 돼요. X좌표가 둘 다 플러스가 되면 안 돼. X좌표 하나는 마이너스가 하나는 플러스야 되니까 원이 점점 와서 원이 이쪽에서도 하나 만나고 뒤에서도 하나 만나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야 돼? 7-k는 최소한 와야 되고 그래봤자 만나면 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안 되고 더 어디까지? 8-k까지 왔다고 칠게. 여기가 X축이었다고 치자. 여기가 X축이었다고 치자. 여기를 첫 번째 X축이었다고 잡자. 이게 뭐일 때? K가 8일 때를 X축이었다고 잡자고 치자.
알겠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걔 기준으로 왼쪽 애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애들이 생기는 거야. 여기 기준으로 8짜리 동그라미를 그려봐. 어떻게 되겠어? 저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겠지. 한 놈은 뭐야 값이? 요 그래프보다 더 밑에서 이쪽에서 일로 가면 8이 만들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한 놈 값이 플러스 한 놈 왼쪽 한 놈 오른쪽이 되겠지. 드디어 K-8이 생기는데 얘가 바로 무슨 값이라고? 최소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저쪽일 때 안 되다가 오른쪽 오니까 됐잖아. 이렇게 상식적으로 K가 9일 때도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서 동그라미 그럼 저쪽에나 만나고 이쪽에나 만나니까 마마 뿔뿔 되잖아요. 알겠죠? 뿔마 맞뿔이잖아. 그치? 되죠? 자 그럼 9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되겠어요. 10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되겠어요. 11도 됩니다. 왜 11도 되냐면 여기가 중심이잖아. 여기서 뭘 그었을 때 8을 그으면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가면 항상 저기 맞뿔자리가 생긴다고. 그래 일로 8을 그으면 뭐가 된다고? 뿔 맞자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길 뭘 물어봤어? 최대하고 최소로 물어봤는데 사실 제가 시험 문제 나온 지 너무 연구를 안 해가지고 여기 맨 앞에 K가 39 이하라고 돼 있는데 그렇잖아. 이게 왜 39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문제 푸는데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근데 왜 주는지 모르겠어. 원래는 이게 나오면 이 39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나도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Y가 마이너스 8일 때 그 로그 그래서 만나지 못하게 저쪽 갔을 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안 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39가 나와서 틀렸어요. 그 최대값 39가 나왔다고? 네. 39까지 가면 여기 8이 딱 되니까 나는 거기까지 간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왜 하나 했지. 다시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있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틀릴 수도 있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였군요. 자,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학생들이 틀리는 방법은 참으로 넓고도 다양해서 그걸 모두 다 커버하기가 때론 벅차기도 하고 알겠죠?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저는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렇게 창의적인 틀리는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많이 좀 필요합니다. 자, 농담이고 자 보세요. 여기서 점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일로 간 녀석에서 8이 생기겠지. 이게 하나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된다? 일로 간 녀석이 8이 생겨야 된다고. 그럼 점점 가다 봅시다. 점점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얘가 나보다 왼쪽에 있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만난 녀석이 나보다 오른쪽에서 만날 것도 확실해요. 그런데 이 X축보다 위에서 만날 때랑 X축보다 밑에서 만날 때를 같이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일로 가다 보면 요 길이가 지금 2고 아까도 말했지만 요 길이가 얼마라고 지금? 4고 2 왔잖아. 또 4 왔잖아. 그럼 다시 마저 얼마만 더 가면? 2만 딱 더 가면 요 점이 되잖아. 요 점이 되잖아. 그럼 요 점에서 8짜리 원을 그리면 2, 4, 2니까 어디 지났어? 여기를 지나게 되겠지. 그럼 그놈의 y좌표는 양수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 이제? 0이 돼버린 거야. 여기 이 꼴이 없잖아. 알겠지? 근데 그 전까지는 여기까지가 길이가 7이니까 7보다 더 긴 8로 원을 그리면 여기쯤에서 교점이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근데 여기가 딱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먼저 삐꾸가 나는 겁니다. 나는 이쪽에서 삐꾸가 나니까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고 말하는데 쟤는 뭐 했다는 거야 지금. 더 가면 얘하고 못 만나는 순간이 있겠구나 생각했다는 얘기죠. 생각이 깊은 친구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쪽을 봤었어야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 39가 나오는구나. 39가 왜 나왔지 했지? 최대값이 얼마예요?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까지는 못 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못 가요.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까지가 얼마야? 여기가 15-K니까 여기 뭐야? 여기가 16-K가 돼야 되죠. 여기가 뭐라고? K가 16인 라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되면 0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8부터 16까지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다. 자, 너 몇 개 차이로 틀렸어? 뭐 경계선 차이로 틀리긴 했지만 봐봐. 얼마 찌질한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는 뭐라고? 양수라고. 여기까지는 뭐라고? 이때부터 양수가 아니고 0이다. 그러니까 요거 딱 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이런 게 특징이에요. 알겠죠? 이런 게 개수세계의 특징입니다. 요 경계 하나가 0이냐 뿔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이 꼴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답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걸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학생들 골탕 먹이는 이유가 개수세계라서 공공의 적이죠. 자, 그리고 30번 문항은 문제 좋습니다. 얘들아 30번 문항 내가 봤던 삼각함수 문제 중에 제일 어렵고 제일 좋은 것 같아.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킬러로 나온다는 거 상상도 못했었는데 역시 무슨 함수든 간에
곡선만 있으면 나는 킬러를 낼 수 있다. 야, 역시 문제 출제자는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연습 한번 해보셨어야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경험치가 좀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수 A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0보다는 크고 2파이 사이입니다. 중간쯤에 어디에서 한번 뚝 자르겠다는 얘기고 x의 범위는 뭐예요?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를 빙글빙글 잘 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fx가 사인 따라가다가 k 사인 x 따라가다가 빼기 2분의 1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x축이 있다 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를 2파이라고 쳤다면 만약에 sin x 마이너스 2분의 1파이였으면 어디까지 갔겠어요? 플러스 2분의 1까지 가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가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 그냥 sin x 빼기 2분의 1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k sin x 빼기 2분의 1 그래프는 뭐야? k sin x 빼기 2분의 1 그래프는 뭐냐면 똑같은 녀석인데 k가 양수라면 k가 1보다 크다, 1보다 큰 양수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겠고 이게 뭐야? k가 1보다 큰 양수.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거꾸로 얘는 뭐야? 얘는 k가 1과 0 사이인 양수. 아시겠죠? 그리고 k가 0일 때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심전도할 때 딱 멈추는 그런 느낌으로. 알겠죠? 근데 다시 k가 음수면 어떻게 된다고? 자리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예요? k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래프가 되는데 뭐라고? 잘 가다가 A부터 갑자기 뭐가 된다고? 뚝 반대로 파란색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흰색 따라가다가 파란색 따라가는 걸로 바뀌겠다. 그게 무슨 그래프라고? fx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것에 관련돼서 좋은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fx의 절대값의 범위가 최대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하고 최대값이 2분의 1이다는 좀 다른데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있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분의 1이 절대값이 2분의 1이 되려면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를 무조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2분의 1까지 올라간 일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보세요. 얘가 쭉 올라가다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 진짜로 딱 2분의 1까지 올라가지. 그치?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어도 접어서 올리면 이 녀석 여기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여기까지 2분의 1까지 올라갔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럼 지금 현재 가장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도 문제가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밴드 2분의 1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문제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알겠죠?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이리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리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은 절대값을 올려줘도 2분의 1 어떻게 된다고?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정리할게요. fx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여야 되고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존재해야 된다. 알겠죠? 지금 현재 그래프가 거기까지 나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A에 대한 조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서 조건이 두 가지인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A가 어디쯤인지 또 궁금을 하고 또 그래프의 개형상 뭐가 돼야 돼? 또 K가 얼마쯤인지도 궁금한 거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그 조건을 좀 더 가미하기 위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fx 이퀄 0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여야 된다? 3개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놨단 말이에요. 3개여야 된다는 얘기도 해놨어요. 그럼 다시 말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 와중에 x축을 지나기는 몇 번 지나야 된다고? 1번, 2번, 그리고 나중에 한 번만 딱 더 지나는 3번만 지나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추정해 나가는 거는 추론 능력입니다. 하나씩 추론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편적으로 생각하기가 가장 만만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A가 파이 정도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A가 파이 정도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있어 없어? X축이 아니고 여기는 뭐야? y 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고 다시 여기 어디까지 갔다고 지금 보니까 만약에 y가 2분의 1까지 가게 된 거야.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올라가는 1까지는 올라갔으니까 문제없이 잘 내려갔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된다고?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뭐가 돼?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렇게 됐었다면 만약에 1번 케이스 A가 파이라면 뭔가 적당히 반 정도 가서 그 다음 피리어드부터 넘어가는 쪽으로 바뀐다면 그래서 연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면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K가 무조건 뭐야 돼? 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K는 뭐 해야 돼? 무조건 K가 더 작아져도 더 커져도 무조건 안 돼. K는 무조건 뭐로 바뀌어야 돼?
음수로 바뀌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K가 음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야. 원래 이쪽으로 내려갈 녀석인데 반대로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즉 다시 말하면 K는 뭐로 바꿔주는 거라고? 요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으로 뒤집어주는 거고 절대값은 X축 기준으로 뒤집어주는 겁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따질 때는. 알겠죠? 자, 이렇게 됐다 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된 거야? 만약에 A가 마이너스 파인데 K가 마이너스 1이었어. 일단 조건 여기서 뭐 해야 되나? K는 음수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럼 만족해? 안 만족해? 최대값이, 절대값이 최대값이. 이거 접어서 올리면 절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절대값과 최대값은 어디까지 가? 2분의 1까지 가는 거 맞지? 그리고 실제로 K가 마이너스 1이면 만족한 것도 맞지? 근데 뭘 만족을 못 시킨 거니? x 이꼴 제로의 실근의 개수는 3개이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더니 뭐가 됐다고? 뽕 몇 번 만났어 지금? 4번을 만나게 됐다. 이거 망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3번을 만나야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하면 4번 만나서 실패. 자, 그럼 해보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됐었다고 칩시다. 요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야 되는 것까지는 필수적이야.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을 넘어서 안 되고, 그리고 4번 만나서도 안 되고. 그럼 3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A가 파이일 때는 여기까지 어디까지만 딱 가주면 좋고, 어디까지만 요렇게만 딱 가줘서 여기까지만 딱 다 주면 뭐가 된다고? 3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아, 그러면 따라서 K는 뭐면 된다고? K는 마이너스 이 녀석까지 올라가지 말고 어디까지? 반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된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잘 알아놓으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홀수의 근 접하는 경우로 생각합시다. 항상 알겠죠? 이 홀수의 근이 나온다. 어떤 방정식의 개수를 구했더니 홀수의 근이 나온다라는 말이 접할 때를 표현하는 경우가 이미 평권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2번이나 나온 적이 있고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삼각함수들을 접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런 그래프 하나 그려놓습니다. 그려놓고는 교점의 개수가 103개인가 그랬어요. 아, 늙었네. 씨발. 야, 105개냐 101개냐 103개냐. 와, 내가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겸손하지 못하게 제가 10년 전에 이런 거 다 외웠거든요. 와,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학교랑 집이랑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이가 들면 답이 없네. 노답. 기억이 안 난다. 103개였던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 알겠지? 103개가 나옵니다. 103개의 근이 나오려면 애들 어떻게 지나야 되는 줄 알아? 여기서 2개 지나고 여기서 2개 지나고 여기서 2개 지나고 여기서 2개 지나고 그래서 몇 무더기가 지나가야 될까? 51개의 무더기가 지나가면서 52번째 무더기 어때야 돼? 딱 위에 닿아야 되는 거지. 그럼 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근이 103개다 이러면 일반적 학생들이 와, 103개? 이거 언제 세고 앉아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홀수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도 뭐냐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였다고? 3개였다고. 3개였으면 이렇게 2 무더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가 된다. 그러면 A가 파이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네? 이미 끝나버렸네? 자, 일단 A가 만약에 파이보다 더 컸으면 어떻게 돼? A보다 파이가 컸으면 얘가 이미 마이너스 2분의 1을 내려가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미 파토지? 그러니까 A는 파이보다 작은 쪽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게 보니까 여기 있는 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근의 개수가 이미 2개였으니 이 근이 2개일 것이냐 1개일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럼 2분의 파이 정도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근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혹시 근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답이 떨렁하고 나와버린 거는 상당히 럭키한 케이스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어떻게 된다면 요 근이 나오기 전인 요 정도 선에서 멈춰가지고 근이 나오다가 다른 함수로 갈아타다 보니까 근이 안 나오는 케이스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알겠죠? 즉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x축입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2분의 1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갔다고?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그냥 조금 멋부리자. 내려갔어요. 알겠죠?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됐었어야 되냐면 원래 파란색의 그래프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이 녀석을 K배를 때려주는 겁니다. K가 만약에 여기까지 갔어. 더 커져가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가도 괜찮잖아.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가서 괜찮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이쪽으로 커진 쪽이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무조건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가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접어 올라가줘야 되겠지. 얘가 접어 올라가줘서 아까 말 맞다나 여기서 똑같이 약간 작아서 넉넉하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였다고 칩시다. 근데 이 녀석도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도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넘어선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접어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올라가면 얘가 다시 거꾸로 뭐가 된다고?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지금은 근액의 수를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미 망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쌤 그러면 애초에 이 한계점도 만나지 않도록 여기까지 가서 A가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얘를 올리자니 얘가 내려가고 얘를 올리자니 얘가 내려가고 미쳐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A는 뭐 해야 된다고? 무조건 파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파이라는 소리였고 그에 맞춰서는 홀수에게 그는 접하는 경우를 생각하라는 평가원 기출문제나 거기 나왔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fx 나왔잖아요. 맞죠? 정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수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